그때는 요즘 깡패들처럼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순전히 주먹으로 했거든요. 아버님의 좋은 체격을 타고난 데다 담력도 아주 셌어요. 암만 힘이 세도 겁이 많으면 안 되거든.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는 권투고 레슬링이고 당수고 유도고 간에 안 돼요. 제가 한번 휙 나가치면 30명은 쓰러뜨렸어요. 요즘 중국 영화처럼 붕붕 날아다니거든요. 전 한 길 반 되는 높이에 매달린 샌드백을 점프해서 손으로 치듯이 정확하게 발로 한꺼번에 서너 번 찰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또 휙 뛰어올라 어깨를 짚으면서 태권도 당수하는 것처럼 여러 명을 치고 나갈 수도 있었죠. 그때 주먹 사회에는 그런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손보다 발길질이 빨랐죠. 18배 키는 다 컸지 체중은 25관이지 내 중량과 비슷한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나보다 체격이 더 좋은 사람이라도 발길로 차면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5배 탄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30관짜리가 덤비면 25관짜리인 내가 맞받아치면 55관의 파워가 생기니까 다 나가 떨어져요. 날래고 주먹이나 몽둥이로 맞아도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첫째 담대해야 주먹 세계에서 통해요. 당시에는 극장을 중심으로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깡패, 즉 주먹 신사들이 있었죠. 극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우미관 옆에 있는 조선극장과 종로 3정목에 있는 단성사 극장입니다. 구마적과 신마적은 특히 유명한 가다 오야붕들이었죠. 도둑놈 괴수라는 뜻에서 별명이 마적이었는데 구마적 기운이 얼마나 셌냐면 요새 자동차보다 2배는 무거운 옛날 자동차 있죠? 그 차가 펑크가 나면 왼손으로 차를 들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부하한테 펑크 때우게 할 정도였어요. 손가락으로 잣을 으깨고 동전도 우그러뜨렸으니까요. 육척 장사라 그 사람한테 멱살을 붙잡히면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의 죽거든요. 신마적은 구마적보다 더 힘이 센 강자지만 나이가 몇 살 어리기 때문에 협객 간의 의리로 구마적과 호영호제하며 지내던 사이입니다. 전 구마적과 신마적을 제압하지 않으면 종로 협객 사회에서 오야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선배를 때릴 수는 없고 해서 조선극장 뒤 넓은 터로 불러냈지요. 구마적은 성이 고씨로 저보다 7살 위였는데 어느 날 고영 잠깐 봅시다고 했더니 왜 그래 임마 하고 대뜸 뭐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욕합니까 하니 내까지 게 나를 보고 말 게 뭐 있어 하더군요. 그때가 극장이 파할 때쯤이니까 밤 10시 정도인데 형님에게 충고하겠는데 싸움이란 자기보다 세고 훌륭한 사람을 때려야지 아침밥도 못 먹는 아이들, 극장에서 거적대기 깔고 자는 아이들을 때려 갈빗대나 부러뜨리고 그래서야 선배를 할 수 있겠소? 후배를 사랑하지 않는 선배는 존경할 수 없으니 내가 당신을 좀 때려야겠소? 극장 앞 사람이 많은 데서 형님이 맞으시면 곤란하니 갑시다 하곤 조선극장 뒤터로 갔습니다. 휙 뜨면서 두 발로 앞면을 내질러 버렸으니 내가 25관, 구마적이 30관, 합해서 55관이 부딪히니까 팍 고꾸라질 것 아니오. 일어나는 것을 정면에서 눈과 코 사이의 급소를 다시 발차기로 날리니 뻗어버리더군요. 단 2방에 구마적을 쓰러뜨렸다는 소문이 신마적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신마적은 조금 젊어 24인데 대학 중퇴를 해서 인텔리예요. 약한 사람이나 불쌍한 동생들을 왜 때리냐? 싸움이란 자기보다 센 사람과 해야지 저항하지 않는 사람. 왜 때리냐고 했더니 네가 형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엔젤이란 카페에서 문을 닫아 걸고 두들겨 팼지요. 그리고 나서 뭉치와 셔츠도 쓰러뜨렸지요. 그래서 종로에 오야붕이 된 거죠. 그 외에 시금문의 역도 씨름패들과 동대문패, 서대문패 동양극장, 사지골패, 한강장사패 등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역도 잘하는 놈, 철봉 잘하는 놈, 싸움 잘하는 놈, 팍치기 잘하는 놈, 힘이 아주 센 놈 등 그때가 업계 전국 시대였어요. 그놈들과도 많이 겨루었지요. 지금의 국도극장 자리에 황금자란 일본 극장이 있었는데 이곳도 내가 점령했죠. 스카라 극장과 야초 극장, 제일극장도 이렇게 해서 전 서울을 나와바리로 만들고 무적이 됐습니다. 그 후 전국을 돌며 주먹들과 싸웠죠. 인천에서는 뱃사람 출신인 갈고리패와 싸웠고 목포, 전주, 광주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휩쓸어 20살 때 전국의 오야붕이 된 거죠. 그때 다들 저를 입봉이라 불렀죠. 미국식으로 말하면 원펀치, 4개 한 대만 맞으면 뻗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그때는 깡패라는 말이 없었어요. 깡패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됐냐면 10년 전 3대 국회 때 조병옥 박사와 장택상 씨가 주축이 돼서 장충단에서 국민투쟁위원회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경비과장이어서 부하들 시켜 경비를 했는데 이정재와 이마수를 중심으로 수백 명이 몰려들어 난동을 부렸습니다. 유지광이 직접 지휘했는데 그때 제가 보호하지 않았다면
조병옥 박사나 장택상 씨가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때 유지광 패거리들이 깡통에 모래알을 집어넣고서 조 박사가 강연을 하면 깡통을 두드려서 야지를 놓았고 깡통에 휘발유를 넣어 불을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먹 패거리들을 깡패라고 부르게 됐죠. 일정시 대적에는 어깨라고 그러고 건달이라고 그러고 그 계급 위에는 일본말로는 야쿠자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고상하게 협객이라고 했습니다. 국제극장에서는 팔도 사나이라는 영화가 했습니다. 그게 나의 일대기를 그린 것입니다. 조선극장이라고 한국 사람 신씨라고 하는 부자가 경영을 했는데 인사동 종로구청 바로 옆이죠. 700평짜리 4층 집이에요. 그때 극장은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 그 앞에 가서 극장 가면 전부 활극 아니에요? 서부 활극 게리 쿠퍼 같은 이가 그때가 20당년이니까. 그러니까 밤낮 치고 때리고 총질하고 하니까 순전히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17살 적부터 조선극장 옥상에다가 샌드백을 갖다 놓고 치고 뒷발길질로 때리고 또 한 길 높이고 발길로 차고 한 길 반 또 올리고 1m씩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길을 뛰는 거죠. 웬만큼 싸울 때는 휙 뛰면서 어깨를 짚고 급소를 치면 태권도 당수하는 것 마냥 치고 나가거든.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단 말이야. 손보단 발길질이 빨랐죠. 크면서 25관 키는 18세에 다 컸죠. 그리고 샌드백이 내 중량보다 무거운 것을 쳤다고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내 중량과 비슷한 사람이 없었거든. 그냥 치면 맞아 떨어지고 아주 센 사람은 발길로 차면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약 5배의 탄력이 있으니까 25관이 치면 저쪽 상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30관짜리가 들어오면 30관하고 25관이 부딪히면 55관의 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것이지. 한국지부가 지금의 충무로 1가에서 5가까지를 자기 구역으로 갖고 있었지요. 건축 토건업이 주종이고 공마단, 영화, 흥행, 도박 사업들을 했지요. 일본 시대에는 도박이 합법이었어요. 구역마다 오야붕이 다 다른데 우리랑 제일 먼저 붙은 게 하야시 구미패였죠. 이들의 나와바리 지역과 명동 입구, 지금의 시민극장이에요. 일제 땐 명치좌라 했는데 그 건너편이 아사히 비루 회관. 그곳엔 전부 일본 여자들이 접대를 했죠. 하루는 그곳에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인 정복수가 있었어요. 탱크처럼 파고 들어가서 조지는 스타일이고 또 신의주 출신의 권투 선수도 기술이 세계적이었지요. 박모 씨라는 권투 선수 출신도 있었어요. 그때 동양 권투의 패권은 조선 사람이 쥐고 있어서 권투 선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을 모두 다운시킨 5명의 조선 선수를 내가 초대한 거지요. 일본 여급들이 권투 선수가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아양을 떠니까 하야시 구미 꼬붕들이 안 입고 왔나 봐요. 우리 쪽으로 갑자기 접시를 던졌어요. 박모 씨가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길래 제가 만류하면서 내가 뭐냐고 했죠. 너희 왜 남의 술자리에 접시를 던지느냐. 한번 붙어볼까 하니 덤비더군요. 권투하는 사람들은 실전에선 그만큼의 실력이 안 나옵니다. 링에서 글러브 끼고 하는 것과 실전은 다르거든요. 저쪽은 2뺨짜리 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야쿠자 특기가 빼들고 찌르는 거예요. 7, 8명이 빙 둘러싸길래 가운데로 쓱 들어갔어요. 요즘 중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식이었지. 아주 재미있습니다. 단도를 들고 빙 둘러쌀 때 가운데로 척 들어가는 것이 기운이 세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간덩이가 크지 않으면 안 되죠. 푹 찌르면 죽잖아요. 쓱 들어갈 때 벌써 2명은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뒷발에 한 놈이 뜨고 정면에 한 놈은 바른발에 걸린 거죠. 6명 남았잖아요. 단도 들고 휙 들어오면 옆으로 살짝 비키면서 왼발로 옆구리를 탁 치면 끽 하고 쓰러집니다. 이어서 들어오는 놈은 왼쪽으로 비키면서 오른발로 쳐버리고 몇 번 그러니까 6명이 뻗습니다. 이때 어떻게 알고 순사들이 호루라기 불고 막 올라오더군요. 제가 싸움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라고 서라고 했죠. 칼이 번쩍번쩍 하니까 일본 순사도 그때는 못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들 보기에도 영화가 아니고 실화니까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죠. 둘 남았잖아요. 둘은 그냥 먹는 거거든. 일본 사람들은 깨끗해요. 단도를 앞에 탁 갖다 놓고 형님 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죠. 몰라 뵀습니다. 좋다 가라. 적어도 수백 차례 싸운 경험이 없으면 여러 명이 단도를 들이대는 가운데로 과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운 세면 뭘 해요. 역도산도 일본의 조그만 사람들한테 칼에 찔려 죽지 않았어요. 칼에는 장사 없거든. 담대해야죠. 그 소문이 일본촌 일대에 났습니다. 칼 잘 쓰는 8명이 덤벼들었는데 종로통에 곰보딱지, 긴똑강이 일본 여자 10명과 순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쓱쓱 치니까 다 나가 떨어졌다고 말이죠. 순사들도 내가 정당하니까 나를 못 잡아갔죠. 그 후 도박판에 갔다가 그 지역 오야붕을 만났어요. 나도 꼬붕이 많으니까 한 달에 500원씩은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나와바리 침범하지 마라. 피차 피 흘린다고 말했죠.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그러면 남자답게 한번 붙자. 비겁하게 일본도나 곡괭이 들고 나오지 말고
단독까지는 괜찮지만 맨손 대 맨손으로 대결하자고 해서 붙었죠. 이래서 지금 장충체육관 자리에서 한판 붙기로 했죠. 술집에서 한판 했으니까 중간 오야분과 겨루는 거지요. 이번에 이기면 일본 마을로 쳐들어가 진짜 오야분과 겨루는 겁니다. 아침 6시 장충단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 오른팔은 김무옥이라고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유도 사단이에요. 나중에 팔도사나이란 영화 보면 박노식이가 연기한 주먹이 바로 김무옥이지요. 왼팔격인 문영철은 상해에서 직업 권투선수였죠. 권투선수도 싸움꾼 출신과 운동만 한 두 종류가 있는데 영철인 평소 싸움을 잘하다가 프로로 전향한 선수였기 때문에 실전에도 아주 강했지요. 이 둘을 포함해서 제 동지 6명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저들이 일본도를 가지고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쇠파이프를 준비해 손잡이에 고무를 감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가죽 장갑을 끼웠어요. 배에는 고무 호스를 3겹으로 감았지요. 그러면 웬만한 칼로 찔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금만 가지, 심장하고 복부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목 감듯 쭉쭉 감는 거죠. 구두도 신으면 안 됩니다. 시합 때 권투 선수들이 신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은 벗겨지니까.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했어요. 잘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번쩍해요. 일본 놈들이 곡괭이를 들고 온 거예요. 소방수들이 불 끄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손잡이부터 전부 새로 만든 곡괭이가 있어요. 옆으로 피하면서 슬쩍 치니까 곡괭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맞아서 떨어질 때 일본 놈들은 이타이타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야야 하는 것처럼. 근데 아야야 하는 놈도 몇 놈 있는 거예요. 평소엔 일본 놈처럼 일본말하고 행동하지만 맞을 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 놈보다 엽전이 더 밉더구만. 내가 서로 등을 지라고 했어요. 6명이 3명씩 붙어서 등을 지고 휘두르고 때리고 치고 나가다 보니 먼동이 트더군요. 한 40분 정도 후다닥거리니까 햇빛이 장충단 공원을 비추면서 안개가 걷히는데 늘비하게 쓰러져 있더구만요. 근데 저 앞에 일본도를 턱 쥐고 앉아있는 놈이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바로 하야시 구미원 오야붕이에요. 저는 쇠파이프를 버리고 오야붕 앞으로 나갔어요. 충무로 이가의 오야붕도 그 옆에 서 있더군요. 당신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곡괭이나 일본도 안 쓰고 단도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뭐냐. 일본 무사도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했느냐. 칼 놓고 다시 하자고 하니 하야시가 칼을 버리고 1대1로 붙으라고 명령하더군요. 우리는 6명, 저들은 수십 명이었어요. 부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내가 수십 명의 가운데로 척 들어가니까 내 허리를 잡으려고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지는 것이 내 직업인데 좀 잘합니까? 10여 명 질비하게 떨어지니까 안 되겠거든. 원오야붕이 그치라고 명령을 하고 긴똑강 이리 오너라 합디다. 오야붕들은 대접을 할 줄 아니까. 너 훌륭하다. 너와 같은 부하가 옛날부터 필요했다. 나와 형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겠느냐고 해서 하야시 구미 원오야붕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입구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도를 쭉 들고 양옆으로 서 있더군요. 해방될 때까지 주먹 생활하던 이야기 가운데 앉아 제가 무릎을 꿇고 나이 어린 동생으로 여러 가지로 잘못한 일도 있으니까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는 형제다. 나는 형님, 너는 동생이다. 술 한잔하자. 그걸로 형님 동생이 됐습니다. 내가 당시 20살이고 그 사람이 한 50쯤 됐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으니까 그때부터는 해코지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먹으로는 내가 이긴 거예요. 대접상 형님 동생 할 뿐이지. 그때부터 한 달에 1,000원씩 보내줬어요. 설렁탕 한 그릇에 10전, 담배 한 갑이 10전, 냉면이 15전 할 때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인사동에 집 한 채를 사고 남는 돈이니까요. 하야시가 돈을 보내주는 이유는 자기 구역을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죠. 단성사를 비롯해서 조선극장이나 우미관 같은 곳에서도 한 달에 100원이나 50원씩 봉투에 넣어서 보내왔어요. 당시 조선총독 월급이 1만 원인데 내 수입이 27,000원 정도 됐지요. 김무옥이가 유도 사단인데 전라도 일대에서는 최고였습니다. 박치기와 발길질도 잘했어요. 무옥이에게 종로 경찰서에 가서 마루오카와 시합을 하고 한 수 배우겠다고 간청하라고 지시했지요. 유도할 때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무옥이가 선생님 제가 배우러 왔는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했죠. 마루오카한테는 못 당합니다. 한 달 동안 질질 끌려다니며 매치기 당하면서 마루오카의 장단점과 동작을 다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무옥이를 데리고 사흘 동안 연습을 했지요. 무옥이가 잡으려고 들어오면 무옥이의 정갱이를 오른발로 걷어차 무릎을 딱 꿇게 한 뒤 척추뼈를 치면 10십자로 뻗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겁니다. 우미관 옆에 가치도키 바라고 여급이 한국 여자만 60명 정도 있었어요. 마루오카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하루는 마루오카가 광교다리에서 백령상회를 운영하는 부자와 술 한잔하러 그 바에 왔습니다. 백령상회 주인이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려고
내 옆을 지나가길래 발을 꽉 밟아 시비를 걸었지요. 나를 치려고 하길래 번쩍 들어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마루오카가 넌 누군데 싸움을 거냐고 묻기에 내 이름을 모르냐? 김두한이다 했죠. 싸우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에서 전화를 걸었는지 어느 틈에 경찰들이 몰려왔어요. 나는 조선 사람이고 너는 일본 사람이지만 무사도의 정신으로 싸우자. 팔다리가 부러지든 대가리가 쪼개지든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싸워보자고 했지요. 웃옷을 벗었더니 경찰들이 둘러싸여 마루오카가 저리 가라고 하더군요. 싸움은 기싸움에서 밀리면 지는 겁니다. 마루오카는 대단한 놈이더군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연습한 걸 한 번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두 번은 못하는 거니까. 마루오카가 휙 들어올 때 왼쪽으로 쑥 빠져서 바른 발로 정갱이를 냅다 치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장사라도 발길로 정갱이를 채이면 온 신경이 다 죽는 거예요.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도 발길로 탁 치면 둘로 쪼개지는데 인간의 정갱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마루오카가 옆으로 찌그러져요. 그때 목 급소를 공격하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등뼈를 확 찍었지요. 그래도 비틀비틀 일어나요. 다시 공격하니까 그때서야 쭉 뻗더군요.